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잉 보호는 나쁜 걸까요? 과잉 보호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속을 들여다보면요. 보호가 아니고 간섭이에요. 이 보호와 간섭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간섭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볼 때. 40살 된 도박 중독자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도박 중독자가 40살 된 남자가 온다고 칩시다. 뒤에 누가 따라와야 돼요? 부인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따라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뒤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라. 다 말씀드려라. 크게 말씀드려라. 막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또 뒤에서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도박을 계속 해도 된다. 그렇게 간섭한다는 것은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연수를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숙제가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왜 불조심 포스터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려가지고 학교를 갔죠. 그래서 얼마 뒤에 제가 학교를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요. 교실 뒤에 포스터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다 붙여놨는데 와, 우리 애 거를 제일 구석에 동양애가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하고 다른 동양애하고 한 명 둘이 거를 제일 구석에 걸어놨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동양애 게 제일 잘 그렸어요. 다른 애들은 보니까 이거는 그림도 아니에요. 그림도 아니야. 막 아주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개판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걸 앞에 다 그려놓고 너무도 잘 그린 우리 딸하고 다른 동양애 한 명하고 다 밑에 그려놨더라고요. 인종차별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잘 그렸으니까요. 누가 그렸어요? 볼 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그렸잖아요. 애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숙제 안 하면 안 한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이걸 결국은 그렇게 간섭한다는 뜻은 해결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가지고 좌절도 겪고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과잉 간섭을 하게 되면. 보호는 필요하지만 간섭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유치원 아이가 외출을 하는데 밖에 영하 10도예요. 그런데 코트를 걸치지도 않고 티셔츠 한 개 입고 나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밖에 오늘 춥다. 그리고 불러서 코트도 입혀주고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유치원 아이니까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들이 영하 10도에 반팔을 입고 나가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야 일로 들어와. 밖에 엄청 춥다. 그리고 막 코트 가져와서 입혀줘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밖에 영하 10도다 얘야 오늘 무지 춥단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가더라.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기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놔둬야죠. 거기까지가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걸 또 간섭해가지고 커트 갖고 와가지고 입히고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걸맞게끔 보호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을 잘 구별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부모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때리면 성적이 오를까요? 제가 기업의 리더십 교육할 때 가서 하는 얘기예요. 때리면 성적이 오를까? 안타깝게도 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때리면 성적이 안 올라야 때리지 말라 그럴 텐데 200등을 때리면요 100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100등을 유지하려면 또 때려야 돼요. 어제만큼 때리면 안 돼. 더 때려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둘째, 200등을 때리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녀석이 공부하면 100등이 되지만 100등을 때리면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동기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때려서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동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성취 동기를 만들어줘야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려서 이제 아이들을 때려서 직원들을 하고 이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행복이란 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늘 행복하지는 못했단다.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았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